안녕하세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 글쓰기 수업을 시작합니다. 문법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문장에 꼭 필요한 성분인 주성분에 대해 잠깐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주성분을 꾸며주는 또는 보완해주는 표현에 대해 살펴봅시다. 관용어와 부사어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많아서 오늘은 일단 기억해야 할 부분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먼저 한국어 문장에서 꾸며주는 말은 대부분 각각의 성분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꾸며주는 표현은 무엇을 꾸미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명사류 그리고 동사, 형용사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명사류를 꾸며주는 말을 관용어라고 하고 동사와 형용사 등을 꾸며주는 말을 부사어라고 합니다. 관용어가 꾸미는 명사류는 주성분에서 주어, 목적어, 부어, 그리고 이다로 끝나는 서술어에서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부사어가 꾸미는 동사와 형용사 등도 서술어뿐 아니라 문장 곳곳에서 쓰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자는 것과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예문을 읽어보죠.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똑똑하게 로봇 물고기가 개발되고 있다. 예전에 작동하던 물고기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틀린 부분입니다. 첫 문장에서 주어는 로봇 물고기가 이고 그 앞의 똑똑하게는 주어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용어입니다. 그런데 똑똑하게의 기본형은 똑똑하다, 이고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명사류를 꾸며줄 때는 현재형일 때 기본형에서 다를 빼고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니은 받침을 넣습니다. 이에 비해 맑다처럼 다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다를 빼고 은을 넣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설명은 일종의 요령이고요. 실제로는 어간을 따져보며 바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서술어로 쓰이는 형용사가 현재형일 때 여러 형태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만일 형용사가 명사류를 꾸밀 경우에는 역시 여러 형태로 바뀝니다. 만일 형용사이면서 과거형일 때는요. 형용사가 과거형 서술어일 때 as 또는 us를 넣었죠. 명사류를 꾸밀 때는 여기에서 다를 빼고 던을 넣자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런 방법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요령일 뿐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술어로 쓰이는 형용사가 과거형일 때 여러 형태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만일 명사류를 꾸밀 경우에는 역시 여러 형태로 바뀝니다. 기본형에서 다를 빼고 던을 그냥 넣기도 해요. 이에 비해 동사가 관형어로 쓰일 때는 현재형일 때는 다를 빼고 는을 넣고 과거형일 때는 다를 빼고 니은 받침이나 은을 넣거나 또는 던 어떤 아던을 넣습니다. 무척 다양한 형태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먼저 서술어 동사의 현재형입니다.
동사가 명사류를 꾸밀 때는 이렇게 바뀝니다. 다음으로 서술어 동사의 과거형이고요. 명사류를 꾸밀 때는 이렇게 다양하게 바뀝니다. 지금 모두 외울 수는 없으니까 천천히 익숙해지자고요. 여기서 잠깐 이건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던과 든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던은 방금 얘기했듯이 과거를 나타낼 때 씁니다. 이에 비해 든은 선택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헤엄을 치거나 달리거나 두 가지 상황에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할 때는 헤엄치든 달리든 이렇게 씁니다. 비슷하게 날씨가 추워도 좋고 더워도 좋다. 이럴 때 춥든 덥든 이렇게 든을 씁니다. 따라서 아까 예문의 두 번째 문장에서 작동하든 은 선택이 아니라 과거를 나타내니까요. 작동하던 으로 바꿔야 합니다. 참고로 과거를 나타내는 더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도 쓰이고 명사 뒤에도 쓰입니다. 그렇다면 미래형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관형어로 쓰이는 미래형은 동사에만 해당합니다. 형용사는 해당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동사가 서술어로 쓰일 때 미래형을 또는 리를 것이다 에서요. 것이다를 빼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서술어로 쓰이는 동사가 미래형일 때 바뀌는 것 설명했죠. 동사가 꾸미는 말일 때는 것이다를 빼기만 하자고요. 자, 지금까지 얘기는 형용사와 동사가 관형어로 쓰일 때의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예전에 어간과 어미의 의미를 설명한 것 확인해 봅시다. 아까 봤듯이 형용사가 명사류를 꾸밀 때 여러 형태로 바뀌는 것은 바로 어미가 다양하게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미의 변화가 너무 복잡해서 모두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은 형용사와 동사가 명사류를 꾸밀 때는 어미가 다양하게 변한다. 이 정도만 기억합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합니다. 관형어에는요, 동사와 형용사 외에 형태가 바뀌지 않는 종류가 있습니다. 관형사라는 품사입니다. 예를 들어 집 앞에 하나를 뜻하는 한, 이것을 뜻하는 이, 새로움을 뜻하는 새, 이 말들은 언제나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쓰입니다. 예전에 한국어의 품사가 9개 있다고 했죠? 지금까지 조사에서 형용사까지 얘기했습니다. 방금 얘기한 관형사는 9개 품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관형어 역할을 하면서 형태가 바뀌지 않는 것이 또 있습니다. 명사류에 조사 의가 붙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집 앞에 나의, 그의, 우리의 등이 붙어서 명사, 집을 꾸며주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관형어와 관형사 말이 비슷해서 혼동되지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관형어는 이따 얘기할 부사와 함께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처럼 문장의 성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관형사나 부사는 9개 품사의 종류들이고요. 오늘은 문장의 성분별로 다양한 품사가 사용될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합시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얘기 부사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까 봤듯이 부사는 품사 가운데 하나이고요. 동사와 형용사뿐 아니라 관형사, 다른 부사 등을 꾸미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가 빨리 헤엄친다 라는 문장에서 빨리는 동사 헤엄친다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물고기가 매우 예쁘다 라는 문장에서 매우는 형용사 예쁘다를 꾸밉니다. 또한 바로 이 물고기가 예쁘다 라는 문장에서 바로는 관형사 이를 꾸며줍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는 아주 많이 예쁘다 라는 문장에서 아주는 부사 많이를 꾸며줍니다. 그런데 부사어 라고 하면 문장 안에서 부사를 포함해서 다른 품사들이 주로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는 성분을 말합니다. 부사어와 부사, 좀 혼동되죠? 이런 개념 차이보다는 오늘은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사어 몇 가지만 볼게요. 먼저 예문을 읽어보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한 살펴보자. 로봇 물고기를 연못에게 풀어놓았다. 그러자 표면의 전기력로, 주변의 미세 플라스틱을 끌어당겼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틀린 부분입니다. 먼저 뭐뭐에 대한 과 뭐뭐에 대해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관한과 관해의 차이와 같은데요. 대하는 명사류를 꾸며주는 관형어이고 대해는 동사나 형용사 등을 꾸며주는 부사어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에 대한 또는 관한 발표를 한다 라는 문장에서 대한이나 관한은 명사 발표를 꾸며줍니다. 이에 비해 바이러스에 대해 또는 관해 발표한다 라는 문장에서 대해나 관해는 동사 발표한다를 꾸며줍니다. 따라서 아까 원문의 첫 문장에서 대하는 살펴보자라는 동사를 꾸며주니까요. 대해라고 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에게와 에의 차이를 살펴봅시다. 한국어에서는요,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킬 때는 에게, 식물이나 무생물을 가리킬 때는 예를 씁니다. 예를 들어 철수에게 간다와 동물원에 간다를 비교하면은요. 철수가 사람이니까 에게를 썼고 동물원은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장소이니까 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따라서 아까 예문의 두 번째 문장에서 연못은 장소이니까요. 연못에 라고 써야 합니다. 학생들이 자주 혼동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으로와 로가 있습니다. 앞말에 리을 받침 외에 받침이 있으면 으로, 리을 받침이 있거나 받침이 없으면 로를 씁니다. 예를 들어 점심밥의 경우 밥에 받침이 있고 쌀의 경우 리을 받침이 있고 상대의 경우 받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따라서 아까 예문의 마지막 문장의 경우 전기력에 받침이 있으니까요. 전기력으로 라고 써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